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수월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1등급 컷이 작년에 84점 전후였다면 이번이 87점 전후이기 때문에 한 3점 정도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작년 수능에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맞추겠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 내려갈 때 막히는 부분,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지,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꾸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이제 가나형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킬러 문제는 쉽게 나왔는데 이제 중킬러 문제, 즉 앞쪽에 4점짜리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은 좀 그 문제에서 헤매게 되면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이제 21번, 29번, 30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속히 킬러 문제는 엄청 쉽게 나왔어요. 21번이랑 30번은 누구나 다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였고, 29번이 작년 수능 29번 문제랑 유사한 벡터 문제였는데 작년 수능 29번보다는 살짝 조금 변형해서 나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킬러 문제만 놓고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 좀 쉬워졌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제 19번 문제라든가 18번 문제라든가 20번, 특히 27번 확률과 통계 단원도 그렇고 의외의 4점짜리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흐름에 방해를 받는 함정 문제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급컷이 4점 정도 떨어지는 결과가 예상 등급컷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의 기조랑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됐고, 킬러 문제, 즉 21번, 29번, 30번도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형은 이제 확률이라든가 20번 극한 문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평소보다 19번, 20번 문제가 평소보다 더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형 예상 등급컷도 작년에 수능 등급컷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가형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킬러 문제는 쉬웠으나 중킬러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나형은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구조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6월 모평은 지문의 배치 순서가 현대소설, 그리고 인문, 비문학, 그리고 고전소설, 경제, 지문,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 갈래, 복합, 그리고 과학, 지문, 그리고 현대시, 복합, 이렇게 이제 배치되었기 때문에 화작문에서 어떤 적정 시간 분배, 즉 화작문에서 한 20분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 요즘 트렌드를 비춰봤을 때 시간 분배를 못했던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고난도 문항들을 좀 놓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문학의 경우 2019년도의 독서 지문과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를 상당히 조정하는, 그런 하향 조정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킬러 문항에 대한 고집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던 41번 문항이 포함된 지문의 길이나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고난도 지문과 문항의 난이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여전히 출제하되, 셋 중 하나의 지문은 좀 확실히 짧고 쉽게 출제해가지고 작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인상을 좀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학의 경우는 수능 특강과 작품이 전혀 연계되지 않는 채 전반적으로 생소한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그러니까 물론 연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아닌 내용들을 다수 건드렸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계가 별로 안 된 듯한 느낌을 줬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알만한 작품도 지문으로 출제된 부분은 낯선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문학 지문 읽기를 곧장 생략하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버는 그러한 이점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얘기는 9월 모평도 그리고 수능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6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확실히 그런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주어진 지문을 읽지 않고 배경지식으로서 머릿속에 입력된 개념으로서 문제를 푸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개념을 익히는 문학 공부보다는 텍스트 자체를 낯선 텍스트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내용을 읽고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반부 문제들의 선택지들이 대체로 보면 문학 선택지들이 직관적으로 읽고 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딱 선택지를 보자마자 이건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한 선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한 수험생과 대략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보기 의존해서 독해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점수의 변별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소에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쪼개어서 읽고 구조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화작문의 경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나 문제가 평이한 편이었지만 화법의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 같이 약간은 비튼 문제들에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뒤에 문법까지 좀 계속 그 당황스러움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화법 작문도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평소에 트레이닝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 이어져야 되니까 EBS 연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연계율이 0%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EBS 수능 특강 작품들을 꼼꼼히 공부하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작품에만 연연해야 할 것이나 좀 폭넓게 그 작품을 재료로 해서 폭넓게 사고하는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시길 바라고 비문학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사고력 자체를 기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 지문을 스스로 요약하면서 지문의 구조를 읽는 능력을 기르고 지문 속 정보들의 어떤 배치, 정보와 정보들의 관련성을 숙지하는 위치를 잡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작의 경우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확실히 훈련해 두셔야 됩니다. 화작은 어떤 지점에서 함정을 파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출제되는가를 굉장히 다양한 작품,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습득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9월 모평 전까지 화작문 푸는 시간을 최대한 20분 이하로 단축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문법의 경우는 정말 내용 하나하나 전반적인 걸쳐서 이번에 문법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지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개념 하나하나를 연관시키면서 정리하는 공부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9월 모평까지 아직 수특을 총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구조와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고전시가에서 낭패를 본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폭넓게 좀 준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시고 6월과 9월 모평 분석 오답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등급에 연연할 것이라 내가 약점이 무엇이고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가 철저히 따져서 영역별 대책법을 정확하게 마련하셔라. 약점을 공략하는 훈련을 하셔라.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한 학생들은 영역별, 유형별 접근법을 몸에 완전히 체득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유형별 접근법과 어휘나 개념 이런 것들 꾸준히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독서에서 경제 제재나 과학 제재, 기술 제재에 취약한 학생들은 꾸준히 자꾸 피하지 말고 그런 지문들을 메커니즘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락의 구조라든지 정보의 위치 같은 것들을 계속 꼼꼼히 연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기본 개념 중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화작 문항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시고요. 화작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문학 실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비문학 독해 기본 실력을 화작 유형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다가 벌써 6월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이제 9월 초까지 또 3개월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고요. 금방 지나가면 또 수능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영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결국은 해석이에요.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마지막에 한 문장, 첫 번째 한 문장만 보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가 없다기보다도 이제는 소위 말해서 진정한 독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구문 연습을 꼭 하시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거, 하루에 지문 1개씩 꼭 논리적인 글입니다. 주제나 제목이나 어휘 문항을 골라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이라도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어디서 어떻게 수식을 하는지 다 살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길어졌을 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하고 다른 해석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독 연습을 꼭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보다 내 실력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지금 못 쳤으니까 수능도 못 치겠지, 위험한 생각이니까 늘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원하는 점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6월 모의평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올해 수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평가원의 의도가 참 궁금하긴 했는데, 물론 6월 모의평가도 남아있지만 6월 모의평가만 보자면 아무래도 평가원은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크게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고 기본 정리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유형으로 문제를 주고왔고요. 이번에 나왔던 대로.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를 활용을 해서 EBS에서 다루는 단원의 어떤 소재들의 변형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EBS 그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조금은 더 문항 분석까지 해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아마 9월 모의평가를 치고 또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범위랑 같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유사한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고 또 문항의 구조 또한 익힐 수 있는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모의평가랑 수능은 조금 너무 막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기본 개념에서 확장되는 그런 심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내실을 다져서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9월 대비 수능 대비를 하려면은 6월 모의평가 친 학생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킬러 문제는 만약에 이 기조대로 나오면 쉽게 나올 거거든요. 킬러 문제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이제 중킬러 문제 19번, 20번, 또 27번, 28번 요 번호대에 있는 대표 유형들을 좀 반복적으로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리시면은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분 1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좌절을 하지 마시고 또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은 시간 활용하시기를, 반드시 역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례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열심히 해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한 거 6월달까지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거 지금 맞췄지만은 나중에 나오면은 틀릴지도 몰라.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6월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부산 사람들 하는 말이죠. 이 무시라고 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시간적으로 한 해를 잘 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상당히 잘 친 학생들도 있고 또 6월 모의평가 치고 좀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장기 레이스이지 않습니까? 장기 레이스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학습량을 계속 이제 꾸준히 조금씩 올리면서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이 계단식이거든요. 어느 순간 지금 점수가 구간이 탁 오르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그 계단에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오를 수 있는 그 단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쌤 믿고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